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수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팍팍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실수 전 구간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전 구간에서 항상 증가하는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 개형들의 가장 기초적인 그래프 개형들을 연습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x 그래프 쭉 이렇게 되겠고요. 2차함수 그래프 이런 모양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3차함수 x 세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항상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4차함수 역시 이렇게 그려지겠고, 자 4제곱 이건 4번과 5번은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들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시작합니다. 부정적분 역시 앞쪽이랑 이제 점수 주는 문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간단합니다. 3x 제곱 d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x의 n승을 이제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을 해다가 x의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 이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3으로 나누게 되니까 x 세제곱 되겠고, 그 다음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그냥 거의 보자마자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가면서 점수 확보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살펴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시각 P, T에서의 위치가 조져 있습니다. 위치가 조져 있을 때, 자 언제 속도가 0이 되느냐, 자 위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하면 미분하게 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되겠고, 속도를 또 다시 미분을 하게 되게 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되고, 반대의 과정은 뭐겠죠? 이제 적분이 되겠죠. 적분 이런 형태 됐습니까? 자, 이런 큰 틀에 이제 기본 개념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이네요. 이제 위치가 조져 있는데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자 시간에 따른 그런 거니까 dt, dx 이런 부분 좀 알아보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주어진 식은 이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속도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속도가 0이 돼야 되겠다. 그럼 눈 0 풀어가는 거니까 t 값은 얼마다? 2대다. 2초일 때. 그러니까 이제 2번 이제 답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 자, 가장 기본적인 개념 위치, 속도, 가속도 요 사이의 관계, 미분과 적분에 관한 그런 관계를 좀 잘 알아둬라 하는 이제도 역시 기초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도형의 넓이다. 일단은 만나는 좌표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엄청나게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눈 0에서 만나는 x 좌표 값이 0하고 1이라는 사실을 좀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원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만나는 좌표가 이제 0하고 2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겠고, 됐죠?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라고 보면은 이걸 새로운 함수라고 보게 되면 새로운 함수에서 이제 0, 1 만나는 이런 근을 구해가는 자 이런 형태를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 제곱 마이너스 x dx 이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이제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음수 부분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이 부분에 이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절대값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x 밑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어떻게 되겠죠?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 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근하고 둘러싸인 부분 이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가 또 뭘 배웠죠? 6분의 a 절대값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런 부분들 공부한 거랑 연결이 돼가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쓰겠습니다. 6분의 1 세제곱해도 1 6분의 1 이게 제일 간단한데요. 자,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 6분의 1 답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항목들 점검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만나는 좌표 찾아서 그래프 모양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2 되는 거고, 그죠? 함수식하고 y는 2가 만나는 좌표를 되는데, 이건 이제 요 새로운 식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새로운 함수에 x축으로 만나는 그 이제 0이 되는 이제 이런 모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자, 넓이를 구해가라. 그냥 정적분하게 되면 0부터 1까지 가니까 넓이니까 이제 절대값 해야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가 해서 이런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만나는 좌표가 근 형태가 된다면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다른 조금 복잡한 문제에도 좀 써먹어야 될 그런 이론이라서 다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철저하게 기초 이론 공부 잘 하라라는 취지의 문제니까 학습 확실하게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f0이 1 주어져 있을 때 f2 값은 어떻게 되느냐? 와, 주어진 식을 보니까 자, 이렇게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미분하게 되면 요걸 이제 gx라고 한번 볼까요? gx라는 것을 dx분의 d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면 요 부분은 이제 g'(x) 이렇게 될 텐데, 그럼 g'(x를 그러면 적분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gx하고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상수 c가 생기겠다. 이런 형태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계산 끝난 걸 fx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가 있겠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좀 생기는 이런 모양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f0이 제공된 거죠. f0이 1이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게 되면 이제 fx 값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 이 C 파트 부분이 이제 1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최종적으로 f2 8 마이너스 4 또 이거 8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6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7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해결됐죠? 자, 중간에서 이제 풀이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분했다가 적분하게 되게 되면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상수 c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사실, 이걸 이제 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처리해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니까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죠? 현재까지는 좀 가벼운 문제들이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6번 살펴봅니다.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변수 x도 있고 dt 되는데 또 x도 있고, 자, 이제 좀 살짝 복잡해진 문제들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자, 가장 먼저 미지수 a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x에다 1을 대입해주면 좌변이 0이고 우변은 1 더하기 1 더하기 a 더하기 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 해서 결과를 가볍게 먼저 구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변수 x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풀이 원리가 이제 미분이 관여되는 그런 문제 형태다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잘 학습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이전에 우리가 복잡한 이 부분을 좀 전개를 해가지고 좀 식을 좀 달리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와 관련된 x는 인테그랄 바깥으로 끄집어낸 이런 형태 ft dt 이런 형태의 함수식 하나, 그 다음 빼기 1부터 x까지 tft dt 이런 식 하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식은 좀 열심히 쓰면 되죠.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아까 이제 a 값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3 이렇게 써서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변수 x가 관여되면 풀이 원리 미분.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미분하면 되는데 앞쪽 미분할 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안쪽에서는 이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드디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미분할 때 1부터 x까지 ft dt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x 미분하면 이제 여기 이제 fx로 바뀌겠죠. 그 다음 이쪽은 빼기 x fx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 이제 지워서 소거되면 드디어 이제 이런 모양 형태가 등장하는데, 이제 fx를 구하려니까 또 다시 미분을 한번 또 더해야 되겠습니다. 미분 과정을 또 한 번 더 처리를 한다. 그러면 드디어 fx가 되겠고 6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예,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fx를 구하라. 아이고, fx를 구하라가 아니라 f3을 구하는 거네요. 여기다 이제 3 대입한다. 3을 대입해 주니까 3, 6, 18에 플러스 2 처리돼서 정답은 20이다. 20을 구해가면 되는 문제. 됐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적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반드시 연습해야 될 제 인테그랄 분의 변수 x가 이렇게 됐을 때는 풀이 원리가 이제 무엇이 적용된다. 아니, 풀이 원리가 미분이다라는 이 부분 5호 매우 중요한 형태. 지금 주어진 식이 그런데 아주 단순한 문제의 형태. 단순한 문제의 형태라는 것은 이런 문제의 형태로 된 것이 단순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자, 처음 부분에 이제 좀 DT에 이제 관여 안 되는 부분 이제 전개해서 정리를 이만큼 해서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 와우.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먼저 맨 처음 이제 A값 구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순간 센스 있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과정에서 소거돼서 다시 이제 최종 또 다시 한번 더 미분해서 fx를 구해가는 절차. 학습을 확실하게 잘 해둬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 유형이 출제되어 있습니다. 출제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각 학교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그런
활용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좀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fx의 도함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f'x가 주어진 거죠. 자, 극대값이 4, 극소값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주어진 식은 이제 f'x 이제 최고차 계수를 모르고 근이 0하고 2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해주냐? 최고차 계수를 이렇게 놓는 이런 센스를 좀 발휘해주면 산수가 좀 편리한데 그냥 a 놓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하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fx라는 부분들은 f'x를 한 번 더 다시 쓸까요? a 해서 이제 3x 제곱 마이너스 6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를 우리가 좀 쉽게 좀 처리할 수 있습니다. a 공통의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처리됩니까? 자, 플러스 c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계수가 깔끔하게 될 수 있는 요소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3에 놓은 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하시면 되겠고요. 자, 3참수 그래프는 최고차가 양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겠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극각받는 좌표들이 0하고 2다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0에서 극대값인데 문제에서 극대값이 4라고 주어져 있다. 아하, 이 부분이 4라고 주어져 있다. 0을 집어넣으니까 이 C값이 4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2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에다가 8-4 다음 10이니까 마이너스 4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한 결과는 또 0. 그럼 이제 A값은 또 1 이렇게 되겠고. 됐습니까? 허허. 그럼 fx가 완성됐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A값이 1이었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4 처리해주면 fx가 완성됐다. 되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f1을 구해달라. 1 마이너스 3 플러스 4 처리해주니까 결과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되겠죠. 아, 이거는 이렇게 많이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계산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이런 싸움의 문제인데 제가 이제 좀 센스 있게 대처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한테 좀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팁이 될까요? 이런 부분들만 좀 되겠고. 자, 그 문제는 0, 2가 근이니까 근 갖는 방정식 만든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적분을 통해서 식을 써놓고 대신 3참수 그래프경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해서 이 모양 형태에서 극각받는 좌표가 0이라는 걸 매첩시키고 문제 이제 주어진 4 그다음 0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산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3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하고 도함수의 식하고 관계 대신 제가 좀 약간 좀 센스 있게 이렇게 대처하는 이런 부분들 문제 넣을 때 이제 A 이렇게 놓지 않고 자, 지금 이제 미분한 결과기 때문에 그런 거죠. 3차식 미분하면 최고차 계수가 3의 배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이런 계수 놓는 방법 이것도 참고하시면 효율적인 산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기 바라면서 7번 마무리합니다. 8번 시작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지에서의 속도가 그림과 같다. 되네요. 자, 10에서의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0부터 10까지 물체 움직인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위치와 움직인 거리. 자,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냐 이렇게 되는데,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정적분 이런 형태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넓이적분. 이런 형태의 단원하고 연결성이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반대 방향으로 간 부분들은 이제 그대로 마이너스를 처리해줘야 되겠고 움직인 거리 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간 것도 플러스로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움직인 거리 양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0부터 10까지 VT, DT 이런 형태 위치일 때는 자 움직인 거리일 때는 0부터 10까지 자 VT, DT는 근데 이 절대값을 해서 전부 양으로 만들어줘서 계산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이제 계산할 때는 이제 직선 부분에서 일일이 이제 함수식을 만들기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을 땐 직접 넓이를 구해가는 게 편리하죠. 자, 2 되겠고 여기도 2, 4, 2 이렇게 처리해주면 금방 개념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치를 구해야 되는 A 값을 구해갈 때는 플러스 2 해주고 자, 여기 이제 2 더하기 4 더하기 2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B 값을 구할 때는 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그대로 플러스인데 이 마이너스
음이 방향으로 움직였던 이 부분들도 움직인 거리 형태는 또 그대로 다 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뒤쪽에 이제 이 음이 방향으로 움직인 부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거니까 4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정답 8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가장 핵심적인 요소 검토를 해본다면 역시 맨 처음에 이제 위치입니까 움직인 거리입니까 했을 때 이제 정적분 넓이적분 배운 개념에서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정리한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절대 이론에서 이 틀을 놓치면 큰일 나는 거니까 확실하게 머릿속에 정리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에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습니다. 원기둥 부피가 어떻게 하면 최대가 되느냐? 자, 물어봤는데, 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원기둥의 반지름이 필요하겠고 원기둥의 높이가 필요한데, 자, 중심이 잘려져 있으니까 HH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반지름은 6 이렇게 되면, 자, 관계식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RH 6 됐습니까? 그래서 R 제곱 더하기 H 제곱은 36 이런 관계가 있을 때 문제에서 부피를 구해달라. 부피를 이제 V라고 해주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이 밑넓이고 높이가 2H가 되겠죠. 2H 5호. 자, H가 이제 두 개 썼으니까 자, 이때 이제 변수로 사용될 수 있는 게 R하고 H하고 두 개가 있는데 관계식이 있으니까 자, 어떤 부분을 좀 소거해 가는 게 좋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R 제곱이 좀 대입하기 편리하겠죠. 36 마이너스 H 제곱 이렇게 대입을 해서 H에 관한 식으로 세워가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최고차가 음인 3차함수 모양이 되겠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0보다 큰 부분에서 이제 풀이를 진행하게 되는 거니까, 자, 미분에서 그 값을 갖는 부분이 부피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미분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2파이에다가 36h를 미분하면 36이 되겠고, h 세제곱이니까 3h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h제곱이 12일 때 최대가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값을 구하는 겁니까? 무엇을 구하는 거죠? 자, 원기둥의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하하. 그렇다면 이제 지금 그냥 h제곱에다 여기다 12를 갖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r제곱이 24가 되겠고, 그럼 r은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를 씌우는 거니까 4, 6, 2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2루트 6 해서 r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워갈 때 이제 도형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좀 세우기 어려운데, 자, 조금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에 반지름하고 높이 이렇게 h 넣는 부분. 근데 이제 중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h 넣는 것이 더 현명하겠죠. 2분의 h 넣는 것보단. 자, 그래서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피 구하는 식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대입을 통해서 이때 이제 효율적으로 대입해서 우리가 이제 좀 깔끔한 식을 만들어내서 풀어야 한다. 최대니까 미분해서 구해가는 거니까 별 문제 없죠. 자, 이제 이 식이 얻어져 가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다 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하거든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제 주어진 도형 주어져 있을 때 차분하게 반지름, 높이 이런 부분에서 부피 세워가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풀이가 좀 유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복습을 통해서 노력을 좀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아하. 3차에서 그 값을 갖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값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증가한다. 그럼 또 뭐 있죠? 1대1이다. 뭐 이런 1대1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1대1 뭐 대응이다. 뭐 이런 표현들 쓰기는 1대1 대응 나올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주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값을 갖지 않으면 3차함수가 이제 깔끔하게 쫙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f'(x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질문거리가 되는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x 플러스 3a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이제 항상 0보다 어떻게 되겠다, 그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9a 이 부분이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의 범위가 0부터 9까지 쫙 이렇게 나오게 되겠을 때 문제수 물어봤는데 정수 개수, 자, 0이 포함되니까 이제 10개라고 답을 해줘야 되겠죠. 자, 풀이법이 정해져 있고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값을 갖지 않는다, 단조 증가한다, 계속 증가한다,
음수가 됐을 땐 계속 감소한다.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다 똑같은 의미가 있는 그래프가 쭉 이렇게 미끄러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니까. 자, 그러려면 이브라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러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가는. 자, 이론에 따른 풀이법이 거의 뭐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출제 빈도도 높고 패턴도 거의 똑같은 그런 모양이니까 자, 확실하게 복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문항은 11번이 되겠습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값을 구하라. 자, 이제 근데 상수항 부분에 문자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땐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자, 문자를 좀 이양시켜서 함수를 이렇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4x라는 거 하고 y는 이꼴 마이너스 l라는 거 이렇게 둘의 관계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프를 이제 완벽하게 깔끔하게 이제 그려놓고 풀이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쉬운 풀이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6x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 공통의 3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이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1, 3에 2, 1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야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가 2 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3차 함수가 증가 감소 증가로 그려져 가는데, 자, 그 각각는 좌표들이 따다다닥 나오겠죠. 이쪽이 2가 되겠고, 그다음 우리는 이제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좀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0일 때의 함수 값은 좀 대비를 해보니까 0이니까 뭐 굳이 축을 그린다면 뭐 이렇게 뭐 축까지도 그려가는데 사실 축은 의미가 없고요. 자, 이제 0보다 큰 이쪽 부분에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는 부분들이 핵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쪽 0보다 큰 쪽에서는 2에서 이제 최소 값을 갖는 모양이니까 이제 f2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2를 대입해주면 8, 16에다가 4, 5, 4, 5, 20이 됩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8까지요. 오, 이렇게 되는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처리됩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것은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a보다 이 값이 이제 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됐죠? 마이너스 12,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되겠습니까? 자, 12가 이제 더 커야 되겠다. 그럼 이제 a 값은 12보다 그거 낫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을 합니다. a의 최소값은 10이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전형적인 패턴 역시 또 출제 빈도가 높은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수항 파트 부분에 문자가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둘로 분리해서 두 함수 사이의 관계로 그럼 이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갈 수 있으니까 좀 편하게 풀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갈 때 이제 0보다 큰 부분을 그려가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고 그렇게 되면 최소값 모양에서 이제 극소값이 이제 최소값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범위 표시를 이제 문제의 뜻에 맞춰서 해가는 부분.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되는 거죠. 자,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등식. 자,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때 이제 A, B에 대해서 B-A 값을 계산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문제 패턴을 보니까 상수항 파트 부분에 자, 이렇게 변수 문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런 부분들은 X제곱 플러스 9X는 K 이렇게 이항시키고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y는 이꼴 k 이렇게 두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자, 방금 전에 풀었던 부등식하고 이제 거의 똑같은 패턴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y 프라임 b 그래프 개형을 좀 이용하는 거니까 미분을 좀 하게 되면요, 3, 자, x 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3, 4 되겠고 플러스 9니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인수분해해서 1, 3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렇다는 얘기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각각은 좌표는 1하고 3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제 1을 지금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1을 대입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자, 4쪽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3을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6, 54 플러스 27 이렇게 처리되니까 계산 결과가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좀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극각까지 해서 그래프가 완성되게 되면 이제 이곳에 이제
는 K를 딱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3점 중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죠. 몇 개 되는 거죠? 2점. 그거보다 크게 되면 근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세 실근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줬으니까 이쪽에 4, 이쪽에 이제 0 극대극소값 사이에 즉 K 값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그 사이에서 근 몇 개를 갖겠다. 이렇게 이제 3개를 갖겠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풀이가 좀 그럭저럭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범위 표시에서 또 차를 또 구하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뭐 계산 결과 4-0이니까 그냥 곧바로 4 이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이렇게 상수항 파트 부분에 문자가 있을 때는 자 식을 이렇게 둘로 분리해서 각각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풀이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맨 처음 문제를 읽으면서 접근할 때 아주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만 정확하게 3차함수 그래프경을 이렇게 그려가서 그 값들을 이렇게 좀 표시를 좀 잘 하면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조절해서 답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프 그리는 부분이 역시 또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보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특히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을 이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상수항 부분에 미지수 있을 땐 넘겨서 두 그래프 사이 관계로 접근해 간다. 거듭 강조드리니까 확실하게 복습 잘 하면 좋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수면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순차적으로 동심원들이 생기며 자, 반지름이 매초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6초 후에 바깥쪽 반지름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지름을 R이라고 해주면요. R은 시간에 따라서 0.5씩 늘어나니까 0.5t 이런 관계가 있다 하면 되겠고요. 넓이 S는 6요 파이 R 제곱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시간 형태로 고치게 되면 0.5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t 제곱 이런 형태 이제 고쳐도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러면 시간에 따른 s의 변화를 구해달라. 뭐 2분의 파이 t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제 뭐 6초 후다. 그러니까 t에다가 이제 6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파이 처리해주면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부분에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익숙치 않은 상황이라고 해서 좀 겁먹으면 안 되겠고요. 자 문제에 충실하면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반지름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변화의 상태를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넓이식이 이렇게 되겠고 그것에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드는 게 되겠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t를 기준으로 이제 미분을 해달라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과정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됐습니까? 이 과정 대입이고 뭐 이런 절차니까 뭐 이렇게 좀 설명 들었게 되면 그렇게 뭐 심각한 항목이 좀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가 좀 다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형태에 대한 연습을 좀 하지 않았다면 또 약간 좀 낯설은 그런 문제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복습을 또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좀 잘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로 좀 생각하고 복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번 시작하도록 합니다. fx가 최고차감인데 a라는 문자가 좀 심각하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곡선에 대해서 극대가 되는 점이 x축에 있겠다.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최고차가 이렇게 되는데 극대가 되는 부분에 x축이 있으면 이렇게 오호 만나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좌표 오호 자 a 값이 2보다 클 때 자 상수 a 값을 구해달라. 뭐 이게 극대값 자체가 이제 0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극값을 갖는 좌표를 미분을 통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x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2a 마이너스 1. 자 a 값이 허박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계산 좀 매우 불편합니다. 자 마이너스를 좀 공통으로 좀 빼내서 3x 제곱 플러스 2에 a 플러스 1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점 이렇게 처리해야 그나마 좀 어떻게 좀 식정리가 좀 될 법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2a 부분을 좀 소거해야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이 좀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보여드릴까요? 자 조립제법 형태로 좀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쪽 계속 3이 있으니까 자 2에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2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1이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3을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2a 있고 마이너스 1 처리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0 처리되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극각 갖는 좌표에 하나가 마이너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1에
3x 플러스 2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우리가 이제 극각하는 좌표를 알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극각하는 좌표가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a 값이 2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2a 마이너스 1을 처리하게 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이게 이제 3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요 값이 3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값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 1보다 작은,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형태의 값이 되겠다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극각하는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1 되겠고 이쪽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풀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저 극대값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제 마이너스 1을 주어진 함수값이 f 마이너스 1이 이제 0이다 이런 뜻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함수식을 이제 열심히 대입하면 되죠. f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1 그대로 있겠고 부호가 또 바뀌어야 되니까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있겠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1 마이너스 1은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a 플러스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됐는데 이 결과가 0이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죠. a 값 4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표현 부분들 그 부분인데 이제 뭐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주어진 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극각가는 좌표니까 당연히 이제 미분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대가 되는 점이 이제 x축에 있다니까 모양상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1을 하고 근이 이제 이렇게 두 종류가 아까 나온다는 거 보여드렸죠. 근데 이제 이 부분 범위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자, 이 그림 적용해서 이쪽이라는 사실. 됐습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 부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가는 그 절차 이런 걸 좀 시험 문제 낸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됐습니까? 계산이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해지려고 하는 거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동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식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무슨 뜻이죠? 원점 대칭을 나타내주는 식이죠. 원점 대칭인 그런 관계가 있는 식이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또 뭡니까? 와우. 두 칸 이동하게 되면 함수값이 얼마씩 더 커져야 되겠다. 이만큼씩 더 커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려갈 때 좀 개념 설정해 볼까요? 자, 원점이 있고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 부분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그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이 이렇게 커져가면서 이제 2, 3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는데, 자, 이쪽 부분에 그린 그래프에 두 칸 이동해서 두 칸 위로 플러스로 이동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완성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원점 대칭이고 그래프가 또 연속으로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가장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높이가 두 칸 차이가 나야 되겠습니까? 두 칸 차이가 나야 이쪽 함수 값에 플러스 2만큼 늘어난 이 부분에서 또 똑같이 평행 이동해서 그래프를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려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좀 단순하게 뭐 모양을 좀 그려놨지만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폼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뭐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그려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폼나게 이렇게 그려가게 되게 되면 이제 연결해서 그대로 옮겨가는 거니까 또 이렇게 그려가는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 가겠다. 됐습니까? 자, 0부터 마이너스 이제 0 이쪽에서는 이제 원점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그려야 되고, 자, 그러니까 대칭 구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부분 넓이하고 여기 부분 넓이 이 형태가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쪽 부분도 또 같아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서 이제 값을 구해가야 되는데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에 대해서 똑같아질 거니까 쉽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제 직선, 그다음에 직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무난한 풀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뜻은 좀 파악이 됐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를 dx 이거 구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좀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dx 부분에다가 1부터 3까지 fx dx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앞에 부분들은 이 부분 이제 0이 되어가는 거니까 결국은 1부터 3까지 fx dx 자, 이렇게 적분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잘라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간격 자체가 이제 이만큼 차이 나는 걸 되겠고, 지금 여기는 1,3이니까 여기도 또 다시 이 차이가 나겠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넓이가 2가 되겠고, 여기는 또 여기 높이 자체는 그러면 또 1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넓이도 1이 되겠고, 그럼 이제 전체적인 넓이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이제 개념에 의해서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조금 이제 복잡한 그 요소, 정확하게 이제 개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담겨 있으니까 집중해서 좀 학습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그래갈 때 원점 대칭. 자, 뭐 개념적으로 이제 중간에 좀 다른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좀 쉽게 처리할 때 이제 이렇게 직선돼 있으면 직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넓이 자체가 이제 나중에 같아서 이제 0 되는 그런 부분. 자, 이건 이제 무난한데 그 다음 풀이가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자, 좌표, 원래 좌표 뭐 위로 이제 두 칸 이동해서, 근데 이제 이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니까 이 간격이 2가 되거든요. 이만큼 더 늘어간 이 좌표들이라는 것은 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 부분이 이만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쪽에다가 다시 이제 갖다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속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만큼씩 잘라서 그려가야 되는 그런 모양.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이제 가나에 대한 이 해석 부분들을 얼마나 잘 아느냐.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형태. 자, 설명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복습을 통해서 학습하고 또 학습해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 가기 바랍니다. 이어서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0부터 1까지 적분, 1부터 3까지 적분, 3부터 6까지 적분한 결과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x 이 부분을 적분을 하겠다. 0부터 1까지.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라지 fx로 바꿔서 대입을 이제 0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 이제 라지 f1 빼기 라지 f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0이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3차 함수 이제 fx 이 부분이 있는데 뭐 4x 세제곱 뭐 어떻게 처리할까요? 계수를 좀 나중에 적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뭐 이렇게 막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놓는 게 편리합니다만은 적분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 이제 인테그랄 부분에 이제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 부분 형태에서 이제 범위에서 들어갔을 때 0을 집어넣은 이 결과가 0이라는 사실입니다. f0은 이퀄 제로.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f1은 이퀄 제로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이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계수는 부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라지 fx의 범위를 그럼 1부터 3까지 처리한 이 부분도 이제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이제 라지 f3 빼기 라지 f1 이렇게 처리되는 게 또 0이 되는 거니까 이 결론에서 라지 f3 부분도 0이다 이런 결론을 얻고요. 자, 똑같은 패턴이 한 번 더 진행됩니다. 라지 f6도 또 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쪽에 정리해 놓은 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얻어냈습니다. 라지 fx라는 부분들은요, 최고차가 이 지금 적분해 가면서 이제 최고차가 1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근 형태니까 x, x-1, x-3, x-6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런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계산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좀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전개를 해주면 x 세제곱 세 숫자를 다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x 제곱이 되겠고 두 개씩 곱하기 해주니까 3에다가 18에다가 그 다음에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럼 27x 그 다음에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 개 다 곱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처리됐죠? 자, 그래서 x 4제곱에 빼기 10x 얼마가 되겠습니까? 10x 세제곱에 플러스 27x 제곱 마이너스 18x 자, 이렇게 되는 이 부분이 라지 fx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 이제 fx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뭐 해야 되겠죠? 자, 미분을 해가지고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0x 제곱 플러스 54x 숫자들이 점점 커져가는데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f1을 구해달라. 4 마이너스 30 플러스 54 마이너스 18이다 이런 얘기 되니까 자, 이게 이제 58에서 48을 빼야 되는 이런 이해가 벌어지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계산표가 이제 10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 10이 있어야 됩니다. 오, 계산 한참 많이 했습니다. 자, 역시 있지요. 자, 이 부분 자칫 잘못하면은 계산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는 뭐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좀 현명하게 이렇게 그러면 계수를 좀 현명하게 놓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 지금 계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은 막 다 대입해서 뭐 연립방정식으로 쭉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런 스타일로 계속 진행했다면 자, 이거는 엄청난 산수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고통스러울 겁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뜻 파악하는 부분들로 지금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이렇게 보여드렸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대입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0이더라. 지금 이제 요 식을 보여준 부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F0이 0이라는 사실을 좀 이 부분을 좀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제 식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X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F0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F1도 0이 되겠고 그 다음 과정에서 F1이 0이었으니까 F3도 0이고 또 그 다음 과정에서 F6도 0 되고 그래서 라지 fx의 이 부분 형태는 이렇게 이제 근으로 가는 식이 되겠죠. 이 식을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제 미분을 통해서 다시 이제 fx를 구해가는 됐습니까? 자, 이 식을 좀 생각하는 이 절차 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니까 이 부분들이 아 그렇군요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스스로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캐치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길 당부드리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봅니다. 다항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이제 적분이 또 정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dt 이렇게 돼 있고 오 x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어진 식을 좀 다시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개를 해서 좀 정리해야 되겠죠. 2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dt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은 빼기 0부터 1까지 f dt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요소는요.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좀 계산이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정적분이기 때문에 정적분은 계산하게 되면 값이 된다는 얘기죠. 자, 값이 된다는 이야기.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치환해서 이제 처리해 갈 수 있겠다. 치환을 하게 되는 순간 fx라는 것은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 이렇게 이제 식 모양이 될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이제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을 하면 되겠죠. 0부터 1까지 3t 제곱 플러스 2at 빼기 a dt 이렇게 처리한 결과를 우리가 a라고 나왔다.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t 세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at 제곱 빼기 at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0부터 1까지 저렇게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계산하게 되게 되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와 이게 또 뭐죠? 이렇게 뭐 지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a 값이 1이다. 됐습니까? a 값이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함수를 알 수 있는데 함수를 알았는데 이거 뭐죠? 자,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논 이 a를 그냥 구하라는 얘기인가요? 호호. 자, 그렇다면 뭐 다시 함수를 뭐 해서 다시 연산하지 않아도 곧바로 이를 답을 구해갈 수 있는 좀 시간 절약하라고 좀 많이 도와준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문제 이런 부분 어떻게 풀어하는지 자, 이렇게 풀려서 이 문제 형식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 그런 부분 이렇게 계산해서 알아가는 거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캐치했다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도 이제 좀 대표 유형이고 출제 빈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문자 하나 제공해 줬군요. F0 또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또 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양수 K에 대해서 또 다음 식이 성립할 때 FK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네요. 자, FX 제곱차가 1이니까 x 세제곱 되겠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f0이 0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c 값이 0이라는 거 알겠고 그 다음은 뭐죠?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3x 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결국은 또 b 값을 제공해 준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가 x 세제곱 ax 제곱 현재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다. 이제 여기까지 주어진 정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정보들을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x dx라는 사실은 마이너스 k부터 0까지 fx dx에다가
더하기 0부터 k까지 fx dx 이렇게 좀 나눠서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자, 처음 걸 보게 되면 0부터 k까지 fx dx다 이렇게 좀 써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식이 이제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약 지워지게 되면 자, 이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이제 0이다라고 이제 쓰는 순간 뭐 자연스럽게 자,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fx dx 이런 부분들이 0이다. 물론 이제 뭐 0부터 k까지 fx dx 이런 부분들도 이제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적분에서 0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게 되면 fx 자체가 원점에서 대칭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0부터 k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dx가 이제 0이다 이렇게 풀어가면서 이제 k 값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x 4제곱 빼기 x 제곱 이 부분에 0부터 k가 0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4분의 1 k 4제곱 빼기 k 제곱이 0이다 이런 얘기는 k 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 k 제곱이 4가 되는 겁니까? 됐죠? 자, k 제곱이 4다. 그럼 이제 k 값은 얼마? 2 이렇게 좀 알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그럼 최종적으로 거의 다 끝났는데요. fk를 구하라는 이야기는 f2를 구하라는 얘기가 있고 함수가 완성된 상태에서 2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8-4 해서 결과 4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4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주어진 정보들을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현명한 계산을 하느냐 뭐 이런 거 관련 있겠습니다. 맨 처음 주어진 건 최고차가 1인 자 3차 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F형 주어진 거와 F'형 주어진 걸 통해서 이제 중간 과정을 좀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빨리 이런 형태로 좀 찾아갈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분 형태의 계산 주어진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론들이 좀 잘 나오죠. 저 옆에 있는 등식하고 이제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결과 나와서 이 부분 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원점 대칭인 함수일 때 갖는 성질 원점 대칭. 그래서 이제 함수식이 완성됐고 함수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옆에 식 통해서 또 k값도 찾고 k값 찾아서 이제 최종적인 풀이 들어가는. 자, 됐습니까? 자, 큰 틀의 흐름 보여드렸습니다. 자, 앞에 주어진 정보 함수식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부분, 그 다음에 인테그랄과 관련돼서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자, 중간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 내용의 이제 뜻을 이제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해야 진행 속도가 좀 붙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충분히 복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 형태라는 사실 그것도 강조하는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시작합니다. fx가 t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서 함수식이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근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럼 이제 우선 t에서 연속이 돼야 되니까 t 값을 대입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4t 이제 극한 형태의 개념을 취한 거죠. 그 다음 미분해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긴 위에 거는 이제 1이 되버리는데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t 제곱이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t 제곱이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죠? 그렇죠? 3t 제곱은 3 했으니까 자, 그럼 t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문제에서 t 값이 0보다 크다 했으니까 t 값은 1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범위가 이제 1로 나왔다는 거 알겠고,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1을 대입하시면 1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됩니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k 값은 또 얼마라는 것까지 알았습니까? k 값이 2라는 사실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함수식이 이제 여기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됐고 이제 범위 자체도 1 이렇게 처리됐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fx가 이제 완성되는데 fx하고 x축을 둘러싼 부분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조금 살펴볼까요? 자, 축을 좀 대충 잡아서 뭐 함수값이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잡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x 플러스 2가 되면 1, 2 이렇게 되는데 그래프가 그럼 이렇게 그려져 가겠고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럼 여기 좌표가 좀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 개형 그려가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 간격이 3이고 이 간격이 3이니까 여기는 2분의 9 해서 이제 넓이를 아예 다 구해놨습니다. 됐죠? 지금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인데 뭐 직선과 관련 쪽은 이제 이미 넓이까지 다 구해놓고, 자, 그럼 이제 3차함수 관련 부분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y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원점 대칭인 형태의 그래프인데 마이너스 x를 공통 그 점을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 거죠. 2까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1일 때가 이제 1일 때 이제 함수값이 3이니까 이제 내려와서 4일 때 이제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렇다면 이제 이쪽 그래프 부분만 좀 더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알겠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좀 마이너스 2부터 어이구 4가 아닌데 여기 4라고 써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자 2까지 fx dx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수식을 본다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어떤 수식이었죠? x 플러스 2 dx 이 부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dx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쪽 부분은 2분의 9로 계산이 끝났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고요.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가또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x 제곱해서 처리 1부터 2까지 이렇게 하는 문제가 되겠군요. 자, 계산 좀 합시다. 2를 대입해 보게 되면은 16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 2, 8 되겠고 됐습니까? 자, 빼기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4에다가 2 빼기 해주니까 2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4분의 18에다가 여기가 그럼 얼마예요? 8에 9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4분의 27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이 조금 길어집니다. 4분의 27, 4분의 17. 있군요. 자, 계산해서 나왔는데, 자, 우리가 좀 미분 쪽 파트에서부터 좀 단원이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길어집니다. 지금 이게 T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기도 하죠. 자, 어쨌든 미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연소, 미분 가능 이런 부분들의 이론을 통해서 T 값도 찾고 K도 찾아서 자, 그래프에 주어진 식을 좀 완성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뭐 그래프 개형들을 좀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최종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 정리해서 적분을 통해서 가는 부분. 자, 이제 한 곳이라도 좀 이렇게 센스 있게 2분의 9 이렇게 직선 부분 처리해 준 게 그나마 좀 시간을 좀 절약한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긴 절차 그래프 알아보는 거에서부터 넓이 구해가는 것까지 긴 흐름에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또 복습을 또 열심히 좀 잘 해봐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함수 fx가 자 절대값의 이름범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극대값 급수값을 모두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가 양인 거니까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되는데 그 값을 갖는 좌표들이 좀 나오는 거겠죠. fx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f 프라임 x 그래프가 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극값 갖는 이런 좌표들인데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존재한다. 자, 이런 항목을 풀어달라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제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x식을 바로 쓰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2ax 그다음에 플러스 3a 이렇게.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어떤 걸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극각 가는 좌표가 이렇게 늠름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자, 판별식 t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3a 이 부분이 0보다 크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대칭축에 해당하는 건데, 대칭축이 x는 대칭축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에 버리니까 마이너스 a 되는데, 요거 좀 어디서 쓰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a 값이 역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렇게 범위 또 범위 이렇게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이제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 프라임 1 이 부분들이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또 양수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을 처리해야 되겠죠. 와우,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자, 좀 살펴보게 되면 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a 그럼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0보다 크다 되면 되겠고 1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5a 이 부분도 0보다 크다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역 표시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공통 부분을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하나만 써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또 풀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풀어야 될 것도 뭐죠?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3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모든 공통 부분들은 여기가 되겠네요. 오호. 자, 그렇군요. 그러면 자, 됐습니다. 1번에 이제 범위 표시가 되어 있네요. 저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되죠?
자, 내용 이제 풀어야 될 항목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이곳에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 이런 뜻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다. 자, 그래프 구형 봤을 때 이제 f 프라임 x 그래프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1 사이 됐죠? 자, 됐을 때 풀어야 될 항목 판별식 D. 그다음 이제 대칭축도 이제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대칭축. 그다음에 이제 함수값, 양수 됐습니까? 자, 주어진 항목들 판별식 D, 대칭축, 그다음 함수값.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여기 뒤에 이제 풀어야 될 이 문제 부분 이제 고1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2차 함수의 뭐 근이 어떻게 되느냐, x축하고 어떻게 만나느냐, 뭐 근 분리 공부했던 그런 항목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계산 알아봐야 될 항목들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다룰 문항은 21번입니다. 자, 무엇인가요?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건가 만족하는 다항함수 fx. 자, 알아봐야 될 게 많은데요. 자, 지금 x 제곱분의 fx 빼기 x 세제곱 이제 x가 좀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뭐 이런 형태가 되어야 이제 그 값이 되는데, 자, 차수가 높아지면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x는 3차 부분을 소거해야 되니까 x 세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2차 되는 거니까 계수 비교해주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x 제곱이 돼야 되겠다. 이런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모르니까 이제 ax 플러스 b 놓고 분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항목은 x가 이제 무한대로 간다 처리가 돼 있는데, 자, 센스 있게 이제 x분의 1 해서 f x분의 1 더하기 f 1 더하기 x분의 1. 자, 이 모양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저 식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죠? x분의 1을 우리가 좀 치환해야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는 거죠. 치환을 해서 그러면 이제 자,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제 x분의 1을 이제 h라고 치환하게 되면 이제 h는 0으로 접근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f 더하기는군요. 1 플러스 h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곳에 뭐가 필요하죠? 빼기 f 제로 더하기 또 빼기죠. 두 개니까. 빼기 F1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뺀 만큼 이제 더하기가 또 필요하겠죠. 아, 이렇게 좀 도함수 정의 형태고 연관성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빼기 f0 이런 모양이 있고, 다음 도함수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 또 더하기가 있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f1. 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도함수 정의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0분의 이게 뭐 어떤 값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뭐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함수 값이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곳에 이제 정보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즉 F0하고 F1 이 부분도 뭐가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식을 그럼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f 프라임 0 더하기 f 프라임 1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계산 결과가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가 1 이렇게 쳐야 되는 항목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오호, 이렇게 좀 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단 이야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fx 주어진 식 부분에서 잘 살펴가면서 대입을 해야 됩니다. 0을 대입해 주면은 0을 대입하면 b인가요? 자, b에 fx를 여기다 써놓고 다시 풀어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잊지 말고 계산합시다. f 프라임 x까지도 합시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자, 밑에 거부터 할까요? 자, 위에 거부터 합시다. F0이니까 B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다가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걸까요? 계산 결과 0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A 더하기 2B 계산 결과 10이다 이런 결과를 하나 얻었고요. 미분에서 0을 대입해주면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곳에다 2를 대입하면 3 마이너스 22 더하기 또 A 이렇게 처리되나요? 이 결과가 1이다. 이곳에서 결과가 좀 나옵니다. 2a 그러면 19에서 20 이렇게 쳐야 되니까 a가 10이 되겠습니까? a가 10이 됐다. 그렇게 되면 b가 0이네요. 오호. 자,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fx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1x 제곱 더하기 10x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서 fx를 구했다.
됐죠? 자, 끝난 겁니까? 자, fx 구했습니다. 아이고, fx 여기까지 아직도 풀이가 더 남았습니다. 우와, 뒤에 부분. 자, 뒤쪽 부분 좀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까요? 자, 뒤쪽 부분은 리미트 x가 2로 접근해 갈 때 x-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fx를 적분했다 라지 fx인데 2 빼기 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나가면 되겠고, 그럼 f2 이렇게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f2 이제 마이너스 써놓고 계산하면 되죠. 2를 대표하면 8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뭐 4에 44까지 나옵니까? 그 다음에 2를 대표하면 플러스 20 이렇게 처리되고요. 알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6입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24에서 빼는 거니까 24에서 빼는 거니까 16 맞죠? 그렇게 되니까 플러스 16 부호가 또 바뀌겠죠. 자, 해서 최종 답은 16 됐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앞에 극한에서부터 공부했던 자,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군요. 자,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함수식 모양 만들어 놓기. 자, 긴 호흡이 필요한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과정이 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역수 형태에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도함수 정의 형태로 가야 되니까 더하기 빼기 한 이 부분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정보들 얻어내기. 자, 이제 분자인 부분도 여기 또 0 처리해야 되는 거. 그 다음 이제 도함수 정의 나온 부분. 자, 이 과정 통해서 또 최종적인 이제 함수 알아가기. 됐습니까? 최종적인 함수 알아가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적분의 활용식은 이제 맨 마지막 요거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부호 마이너스 지금 나가는 그것도 이제 어쨌든 인테그랄 변수 부분에 그 마지막 부분은 변수 부분에 이제 변수 인테그랄 부분에 변수 x가 있으는 거니까 풀이 원래가 이제 미분이 적용되는 그런 문제 활용 문제 형태인데, 자, 그 부분까지 근데 앞에 부분에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디 한 군데 학습이 좀 미흡하게 되면 잘 안 풀리는 그런 형태들인 거니까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또 학습 좀 잘 해야 될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드디어 동원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3참수 fx와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gx가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쫙쫙쫙 조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니까. 자, 뒤에서 해서 먼저 fx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3참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연속이 좀 돼야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뭐죠? f-에 대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그래프를 좀 이제 그려보게 되게 되면, 자, 이제 0 부분 있고 이제 마이너스를 돼 있는데, 저 함수식 자체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0 부분 갔을 땐 또 이게 뭐죠? 4x니까 또 4x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좀 알겠습니다. 자, f-1 이 부분 이제 0이 돼야 되겠고, f'-1 이 부분은 그럼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f0은 그러면 또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고, f'0은 그럼 얼마가 되죠? 4 이렇게 되는, 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GX 그래프를 좀 그려가는 부분들인데, 중간에 이제 중간 부분들 이제 우리가 fx로 채워갔어야 되는 거였었죠. 자, 이곳에서 이제 fx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많이 얻어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fx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f0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fx가 조금 더 수월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fx 이 정보를 보게 되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4x 처리되고 상수항 부분 0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연산을 좀 진행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돼서 관계식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꼴 4 이렇게 얻어내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분도 해야 되겠습니다. 미분 f'x는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4 처리가 되는데, 이곳에다가 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3a 마이너스 2b 자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플러스 4.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 8이니까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식의 2배에서 더하기 하겠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플러스 a가 되겠고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a값 마이너스 4다. 그러면 4에다가 b값이 그럼 0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fx를 좀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4x 세제곱 b는 없으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fx를 얻어냈다. 이제 한 과정 좀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fx는 이제 우리가 좀 적분해 가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랬을 때 적분했을 때 최대값을 mt라고 한다. 자, 최대값을 또 그럼 hx의 최대값을 또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 식에서 f 프라임 x가 이제 h 프라임 x가 f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그래프 구형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4 공통의 x도 튀어나오면 x제곱 마이너스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극간 좌표들이 이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고차가 의미였으니까 hx 그래프 모양을 좀 대략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좌표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면 4참수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뭐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게 되니까 인테그랄 형태로 했으니까 h0은 0이죠. h0은 0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자, x축이 이곳에 있어야 되겠고 원래 함수가 그렇다면 우함수였으면 자, 기함수였으니까 이건 이제 y축 대칭 형태가 되겠습니다. y축 대칭 모양으로 그림 그려져야겠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호호호. 자, 넓이 자체는 또 구해야 되겠네요. 와, 이 함수값도 좀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쉬운 쪽으로 합시다. 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요 부분을 좀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해서 0부터 1까지 처리해 주는 거니까 1이 되겠군요. 요 함수값이 또 얼마다? 1이다. 요것도 어려냈습니다. 대칭 구조니까 뭐 이쪽 똑같이 1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hx 그래프를 좀 이제 마무리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것은 뭐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쭉 와가면서 그때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최대값을 구해가는 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 자, 함수값이 쭉 이렇게 커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냥 뭐가 되죠? hx 그래프가 ht라고 해야 되죠. t값이 t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ht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오는 순간 최대값이 이제 여기 1로 결정되고 나면 계속 쭉 평행하게 쭉 가겠죠. 뭐 더보다 더 큰 값이 없으니까. 자, 그럼 t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커진 상태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걸면 되겠네요. 요 값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겠다? mt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되죠? 그럴싸하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또 MT 그래프를 또 다시 그려달라. 그럼 이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자, 마이너스 1까지 쭉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쭉 평행해 가면서 됐습니까? 요 값이 1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MT 그래프다라고 그랬습니다. 되죠? 와,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 그래프가 갑니다. 그럼 MT와 이제 XT축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되겠네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좌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당연히 t축이 되겠고 t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요 넓이를 구해달라 하니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단순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간격이 3이고 높이가 1이었으니까 넓이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다 라고 답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이것도 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된 건가요? 풀이는 다 해드렸는데 자, 이게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자, 집중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곳에서 자, 문제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정보들을 얻어낸 거죠. 정보들을 얻어내서 그 결과를 통해서 함수 이렇게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함수를 좀 알아내게 되죠. 자, 정보 알아낸 이 절차 부분, 연속 그다음에 이제 미분했을 때 이제 결과들 이 부분이니까 이 정보들을 좀 정확히 좀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좀 잘 껴야 되겠고 함수를 모르면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러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 함수를 또 우리가 이제 적분해 본 부분이 이제 h가 되어가는 거니까 자, 그 이곳에서 이제 이러한 관계식을 얻어내겠고 그러면 h라는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극각 갖는 거니까
H 함수 그래프가 대략 또 근데 H형 0이라는 것까지 이용해서 H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모양을 좀 알아야 되겠고, 이것에서 이제 Y축 대칭이라는 개념도 좀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T값 마이너스 번대부터 T까지 했을 때 이제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지 절차 부분에서 최종 저렇게 최대값 부분 MT 그래프 살펴보게 이제 여기 관계식에서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많은 여러 단계의 절차가 모두 녹아져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하게 설명했는지 저도 좀 궁금한 정도로 조금 문제가 좀 살짝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22번은 동원고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해설 잘 이해됐길 간절히 좀 기원하면서 동원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